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부처의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 검증을 하는 조직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생깁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서 폐해가 많았고 그래서 폐지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란 칼에다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한 손에 쥐게 됐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다른 모든 장관들의 개인정보 자료도 볼 수 있게 된 거라서 장관위의 장관이란 말도 말뿐이 아니게 됐습니다. 먼저 송구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968년 도입된 이래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온 요직, 민정수석. 공직자 인사검증과 감찰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까지 총괄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려왔습니다.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사라지면서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검사 4명 등 20명 규모로 설치되며 단장 아래 2 담당관이 각각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 인사검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을 없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조직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건데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어떤 비위 첩보나 이런 것들을 취업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고발하는, 이게 사실상 법무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갈 수 있었는데 법무부의 검증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런 견제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첫 단장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인사검증 과정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의견을 수렴할 입법 예고 기간을 단 이틀만 뒀는데 그만큼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의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무부 직제는 시행규칙이어서 입법 예고 뒤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바로 시행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보신 대로 표면적으로는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하는 거지만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권 분리 국면에서 인사검증권으로 되려 검찰 권한을 확 키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소통령이 되는 검찰 공화국이 완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무부에 공무원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면 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과거 민정수석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사정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정수석실과 검찰로 나눠졌던 국가사정 시스템이 법무부 한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를 윤석열 사단으로 물갈이한 데 이어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갖게 되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권한은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한 장관을 소통령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이제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 국면에서 오히려 검찰권이 사정기능 쪽으로 강화됐고 한동훈 장관이나 법무부를 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부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검찰 공화국을 완성했다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검증기구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개 부처인 법무부가 다른 정부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하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4명 중 1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전원이 현 정부 5년 사이 임기를 마칩니다. 두 기관의 최고 법관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 출범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후보들을 검증하게 됩니다. 한 판사는 인사는 추천보다 떨어뜨리는 힘이 더 크다며 대법관을 희망하는 판사라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전직 고위 판사도 인사를 검증하며 과거 판결에 대해 물을 수도 있을 거라며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또 인사 검증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도 직무 도중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 검증 때 살펴보는 위장 전입과 농지 매입, 탈세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 범죄들입니다. 검증을 하다 보니까 A라는 후보자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고발해가 수사를 하는 게 법치의 원칙에 맞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이 하던 은밀한 업무를 감시를 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관리단 설치를 위한 개정령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달 7일쯤 출범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걸 놓고 여러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위를 캐내서는 안 된다. 미국도 그렇게 한다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그런 건지 이정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들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이고 두 손까지 써가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대통령실은 정보 수집을 직접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로 인사검증을 넘긴 거라며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섰지만 의구심은 가시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후보를 발굴하고 정보 수집 권한이 있는 인사혁신처를 그대로 두고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로 인사검증 기능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인사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공직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거라는 비판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그나마 형식적으로는 검찰하고 칸막이가 있었던 건데 지금 법무부가 검찰하고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대통령, 법무부, 검찰 이렇게 연결되는 삼위일체적인 직할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미국식이라는 것도 뜯어보면 우리와 딱 맞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선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공직자 검증을 관장하고 법무부 산하 독립조직인 FBI가 1차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걸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회계감사원과 교차 검증해 백악관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대로 추진되면 경찰, 국정원, 국방부에서 사람을 파견받아 운영하게 돼 수집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이 정보나 뒤를 캐는 걸 자인한 셈이라며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